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민지의 한풀이 잉글리시 유닛 14입니다. 이번에는 주격 보어 파트인데요. 우리가 주격 보어는요, 이 형식 때 등장했었죠.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다 등으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주격 보어에 예쁘게 명사랑 형용사만 짧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이유는 뭐다? 네, 구가 나오거나 절이 나오는 것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죠. 그럼 이번에는요, 이렇게 주격 보어 자리에 구가 나오거나 명사, 절이 나와서 우리를 좀 힘들어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장 구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배우게 될 이러한 오버뷰예요. 주격 보어는 일단은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 이렇게 형태를 이뤘고 이 형식에서 사용이 되죠. 자, 그럼 이 형식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사가 비동사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주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는 이제 또 다양하게 있겠고 형용사도 있겠죠. 그 다음 동명사의 형태. 우리 계속 동명사랑 투정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거 조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동명사랑 투부정사가 어느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었고 또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명사, 동사가 명사의 기능을 한다.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여러 가지의 품사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명사는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가 보였을 때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갑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에다 ed 혹은 d가 붙은 형태예요. 그 다음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인데 이 개념은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능동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형용사 역할을 하는 ing. 요렇게 5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갈래가 많이 나뉘니까 명칭 외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해석에 다 적용하는 게 힘들겠지만 결론적으로 보어 자리에 오는 형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명사예요.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형태인데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이의 소설은 주어 자리죠. 레이의 novel, 소설은요. became, 뭐뭐가 되었다. 상태 변화 동사로 이 형식 동사에서 자주 쓰입니다. become, turn, grow 등등이 상태 변화 동사로 있었어요. 자,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주격 보어인 an international bestseller. 국제적인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bestseller가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레이가 뭐가 된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래서 주어는 주격 보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Jenny, 주어는요. became, 되었어요. a famous novelist, 소설가가 되었대요. 2 years ago, 2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문장의 구조가 나왔고 이 형식에서 많이 쓰는 동사는 비동사, become 동사 혹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동사들, 지각동사, 감각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구에서 이제 동명사 파트인데요. 동명사는 동사에 이렇게 ing 형태를 취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예요. My dream is 그 다음에 becoming a teacher. 얘가 하나의 주격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으로 예쁘게 해석이 됐죠. 그래서 주어는
주격 보어이다 혹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되게 길어요. 그런데 이때 I should do. 일단은 지금 문장 구조를 이렇게 수식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할게요. 문장에서 본동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동사예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의 마지막 것은 혹은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은는 이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영어랑 한글이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주어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것은요. Writing a diary, 다이어리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동명사를 마쳤으니 바로 투부정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또한 명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랑 동일한 문장이죠. My dream, 주어, is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쁘게 해석이 되었고요. 두 번째 또한 내가 해야 하는 마지막 일은요. is to write a diary. 일기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주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절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주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러한 명사절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우리 3개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whether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what은 뭐뭐 하는 것은으로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거나 혹은 무엇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how는 말 그대로 어떻게 뭐뭐 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자면요. The question, 문제는 is 비동사가 나왔어요. 결국 문제가 요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Whether I should buy this or not. 뭐뭐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사야 하는지 사지 말아야 하는지를.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해석을 해보면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살지 아닐지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 the difference,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동사, how we use it,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이다. 그래서 주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패턴이에요. 형용사에서도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형용사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게 있는데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휘 잊어버려도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 형식 동사 뒤에 동사의 ed 형태가 오거나 동사의 ing 형태가 와서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결국 얘네들도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의 기능을 하고 해석이 형용사처럼 되었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주어는 주격 보어이다, 주격 보어한 상태다,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food I made yesterday. 내가 어제 만든 음식이 요렇게 주어가 여기까지죠. 그래서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 우리가 관계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을 보고 아, 여기까지가 일단은 주어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요리한 음식이 went bad, went wrong, went bad, 상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요리한 음식이 상했다. 두 번째 문장은 Ray's face, Ray의 얼굴이 turned,
상태의 변화 동사죠. 변했습니다. 어떻게요? red, 빨갛게. 빨간이라고 하는 형용사처럼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얼굴이 빨갛게 변했대요. 그리고 나서 접속사 뒤 문장을 해석하면 뭐뭐한 이후에 그가 제니를 본 이후에 얼굴이 빨개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ing나 ed나 형용사가 사용되는 건데 한번 같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It looks interesting. ing 형태인데 그것은 흥미로워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look이라고 하는 거는 이형식 동사예요. 혹은 오형식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뭐뭐처럼 보입니까? interesting, 흥미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의 자리가 되고 얘는 형용사처럼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your speech, 당신의 연설은요. was, 뭐뭐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informative, 자, 이 어휘는 지금 외워볼게요. informative, 유익한 이라는 의미예요. tive로 끝나서 형용사처럼 해석이 됐죠? 그래서 당신의 강연은 유익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frustrated, ed가 붙어있는 형태예요. ed가 붙어있다라고 하면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뭐 하는 것을 느끼는 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Amy는 주어, felt, 느꼈습니다. frustrated, 좌절감을 느꼈다. 그런데 좌절감을, 절망감을 느꼈다. 사실 해석은 뭐처럼 돼요? 목적어처럼 느껴지지만 이 felt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문장의 구조는 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해석하실 때만 주의하시면 돼요. Amy는 좌절감을 느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언제예요? 그녀가 비행기를 놓쳤을 때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 형식처럼 해석하자면요. 에이미는 좌절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ey looked bored. 그들은 그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에 bored, d가 붙었어요. look, 얘는요. 무슨 동사? 이 형식 동사.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그러면 지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 of the lecture, 강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형용사들을 살펴봤어요. 예시 중에 went wrong, went bad, 얘는 형용사죠, 품사가. red도. 그리고 이제 interesting은 ing 형태가 와서 형용사처럼 쓰였습니다. informative는 형용사의 형태고요. 그 다음 frustrated는 ed가 붙어서 나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bored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배웠던 것을 반영해서 이따가 구문 독해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